237페이지 17번부터 다시 4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37페이지 17번부터 4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7번 기계 재료 기호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SS41로 표시되었을 때 이 SS41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일반 아변 구조용 강제입니다. 이거는 SS는 여기에 보기에는 없는데 이게 일반 아변 구조용 강제입니다. 일반 아변 구조용 강제를 우리는 SS로 표시합니다. 일반 구조용 아변 강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41은 뭐냐? C가 없을 때는 41은 최저 인장 강도를 말합니다. 41, 여기에서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이렇게 100단위 이상 숫자가 아닐 때는 이 숫자는 인장 강도는 인정 강도인데 kgf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kgf 제곱밀리미터 최저 인장 강도예요. 이걸 메가파스칼로 고칠 때는 9.8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401.8 정도 됩니다. 메가파스칼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9번 기준치수의 정의에 대한 옳은 것은, 기준치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작기계 기준치수입니다. 공작기계 기준, 기계 공작 기준치수. 기준치수는 대상물의 정확한 형상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도면에서 지시된 공차가 없는 이론적인 치수의 기준입니다. 원래는 공차가 있는데 이거는 공차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치수의 기준입니다.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호칭 치수라고 합니다. 기계공작 기준 치수는 우리가 호칭 치수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기준 치수를 41로 했다 이러면은 그 41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1mm를 만들 때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차, 최소차가 있습니다. 그 공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준이 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기 때문에 공차가 없습니다. 21번 같은 이거는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빼도 되는데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번 피인에 대한 호칭과 이에 따른 지름 표시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이거는 앞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시 나왔는데 평행 P는 뭐냐면은 기계 부품을 조립하거나 위치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평행 P는. 분할 P는 뭐냐면 전체가 두 갈래입니다. 그래서 볼트 널트에 띄워가지고 두 갈래를 내니까 딱 옆으로 펼쳐가지고 딱 그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풀리도록 풀림 방지용입니다. 테이프 P는 P는 P인데 50분의 기울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럼 슬롯 테이프 P는 뭐냐면 끝이 갈라진 거, 끝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슬롯 테이프 핀이라며 테이프가 가장 작은 쪽 지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라벨이 틀렸죠. 호칭과 그걸 보면 평행 P는 핀 지름이고요. 테이프 P는 작은 쪽 지름이고 분할 P는 핀 구멍의 치수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간혹 등장하는 코터라는 게 있습니다. 코터라는 용어도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축 방향으로 인장 혹은 압축 작용하는 이 축을 연결하며 분해할 때 사용합니다. 코터 테이프 값 20. 코터는 요것도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코터는 테이프 값이 20분의 1이다. 요렇게 하는 게 아마 좋을 것입니다. 20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238페이지.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기 1.
그림과 같은 도면 투상도에 해당하는 건 지금 보면 120, 120, 120이죠. 각이 똑같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보기 2에 있는데 치수선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반지름 R20은 요게 맞아요. 원호 괄호에가 24 있죠. 요거 24의 치수선이 요거는 원호는 자 호라는 것은 현하고 호가 있는데 여기에 원호는 요렇게 24의 치수선 요게 이제 틀렸습니다. 원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둥글게 해줘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원호 37의 선 37의 선이 여기 있죠. 요거는 요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지름 R 15의 치수선 반지름 R 15의 치수선도 맞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혹시 여기 37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37이 여기에 3이고 여기에 7입니다. 그래서 원호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치수선이 요 나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했습니다. 현일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일 때는 직선으로 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가상선은 가는 이점 세선입니다. 이거 또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설명, 인접 부분을 참고, 이건 정말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전후의 모양을 표시, 요 가상선입니다. 가공 전후의 모양을 표시, 가상선이고요. 같은 모양이 이제 되풀이, 요것도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가공은 굵은 일점 세선입니다. 특수지정선은 굵은 일점 세선입니다. 특수 가공에 특별 요구사항 적용합니다. 자, 이 21번 이거도 계속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이건 다음에 이제 저자분들과 인원회가 이거는 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 23번 요거도 앞부분에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자, 27번 물체를 투상면의 한쪽으로 경사지게 투상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한쪽으로만 경사지게 한 겁니다. 수평선에 대해서 30도, 45도, 60도 경사각을 주어 삼각자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한 것을 우리는 사투상도, 이건 쉽게 말하면 줄인 거예요. 경사투상도입니다. 사투상도라는 말은 여기 한자에처럼 경사라는 뜻입니다. 경사투상도를 기술 용어에서는 생략이 잘합니다. 투상선, 투상면을 경사선, 사선으로 평행하게 하여 무한대 수평 사선으로 얻은 물체의 윤곽을 그리게 되며 육면체의 세모서리는 경사축이 A각을 이루는 입체도가 되며 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45도 경사축, 요거 이제 앞부분에서 하면 45도 경사축으로 그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카벨리에도라고 합니다. 60도 경사축으로 그린 것이 캐비넷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 사투상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 있고요. 이 사투상도는 등각투상도 이런 건 앞부분에 또 그림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239페이지. 이제는 또 재선 현상입니다. 자, 냉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냉자라는 차갑다 이런 뜻입니다. child인데 냉입으로 노상에 이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용선이 노상에 고였는데 이에 뭐 물이 새거나 이런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 쇳물이 밖으로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슬래그 같은 거는 낮은 온도에서 녹았기 때문에 냉입이 되면 더 굳어져 버리면 이게 분리가 곤란해집니다. 냉입으로 노상에 고인 용선, 슬래그 열이 낮아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의 사고 발생 원인이 뭐냐? 그 원인으로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풍구하고 풍구의 냉각수가 그러고 냉각반이 파손을 했다.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그게 파손돼서 물이 샜다. 그래서 논내에 풍구나 냉각반 파손으로 논에 침수가 일어났다. 물이 막 흘렀다 이 말입니다. 냉입이 발생했으니까 발생할 수 있겠죠. 날벼락, 그 다음에 저 뇌물 같은 게 막 떨어진 걸 박락이라고 합니다. 날벼락은 시발 채널림이라고 했잖아요. 왕창 광수에 녹지도 않고 무너진 것. 날바람, 박락 등은 이걸 노상황 조화가 아니고 부조라고 합니다. 노황 부조 현상 생길 때 냉입 현상이 발생한다. 원래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로를 이제 휴풍을 해버렸어요. 장시간 휴풍 지속될 때 당연히 이제 고로에 뜨거운 바람을 못 불어넣으니까 냉입 현상이 발생합니다. 라는 왜 틀렸느냐 하면은 급격한 연료 취입 증가로 논의 열 밸런스 회복될 때 냉입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자, 여기 냉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놨습니다. 노상이라는 노 밑부분인데 쇳물이 녹아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노상부의 열 저하가 현저하게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고로 정상조업의 출선 출제 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풍구를 폐쇄시킨 상태로 장시간에 걸려 이제 이게 정상조업 레벨까지 복귀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냉입은 논의 침수. 근데 논의 침수인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바람을 안 불어넣는데 침수되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휴풍시 침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장시간 휴풍, 노황부조, 채널링이나 막 이런 게 일어나는 노황부조, 이상조업 등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출성구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출성구를 어떻게 하든지 그 출성구가 막 뚫려가지고 쇳물이 흘러나가도록 출성구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시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출성구 확보입니다. 이게 이제 해결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선 횟수 증가.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하지만 짧게 출선 횟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슬래그가 빨리 식어버리면 유동성이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선 횟수를 짧게 해야 됩니다. 유동성 불량한 선제, 용선의 이거 슬래그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쟤는 슬래그입니다. 조기 배출을 해버린다. 대폭 감광을 한다. 광석을 적게 이제 고로에 이제 넣어야 된다. 저 살수량을 밑에서는 물을 냉각수를 좀 적게 뿌려야 된다. 풍구를 폐쇄해야 된다. 풍구에도 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 아마 풍구 파손이 있으면 물이 새잖아요. 그죠? 풍구를 폐쇄해야 된다. 노체 점검 강화를 하고 풍구를 이제 개구를 하고 그 다음에 출제구 개공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풍구를 이제 폐쇄하고 노체 점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풍구를 개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출제구는 슬래그가 나가는 구멍입니다. 이 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31번 고로 노체 냉각 방식 중 고압조업할 때 가스가 막 새는 것을 방지하는 걸 우리 실이라고 합니다. 실면에서 유리하며 연화가 마모될 때 평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 차츰 많이 채용되는 냉각 방식은 이게 뭐냐면은 판입니다. 판으로 돼가고 내부 쪽에 어떤 냉각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걸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끼우고 뺐다 가면 가스가 잘못하면 막 새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걸 이제 많이 쓰면 좋습니다. 수시로
자, 냉각반식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켓식하고 살수식은 밖에, 철필 밖에다 하는 거고, 이 냉각반은 안에 하는 거예요. 고로 벽돌 사이에 삽입하여 노체를 냉각하고 벽돌 침식 방지라든지 벽돌 받침 역할을 해줍니다. 재질은 뭐랬냐 하면은 주철이나 구리 주물로 이용합니다. 반영구적인 스테이브는 반영구적입니다. 이거는 열을 많이 받는 곳에 하지 않습니다. 이거 스테이브식은 수리가 어려워요. 열을 좀 적게 받는 곳에다 스테이브식을 하고, 보시나 이렇게 열 많이 받는 곳에는 냉각반을 쓴다. 열을 많이 받는 보시 같은 곳에, 이 보시가 열을 참 많이 받아요. 이런 데는 냉각반을 쓴다. 33번 슬랙의 점착, 슬랙가 끈적끈적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슬랙의 점착작용으로 형성되는 결함이 용융결함입니다. 그래서 용융결함은 이제 그 슬래그가 녹아가지고 표면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용융결함을 고온결함이라고 하는데 슬래그 본딩이라고 합니다. 슬래그 소결에서는 이게 높은 온도라 이 말입니다. 용융 슬래그 성분 입자, 슬래그 성분으로 용융 슬래그 성분 입자가 말이죠. 슬래그 성분으로 견고하게 결합한 후 거기에서 용융 규산염, 돌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 규산염이 생겨가지고 이 유리절 규산염이 광석표면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결광 강도가 증대되겠죠. 그 대신에 이게 촘촘하게 덮어버렸으니까 피환원성은 저하입니다. 확산결함은 저온결함입니다. 비교적 저온 소결 조업할 경우 발생합니다. 입자가 이제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접촉부가 확산해서 결합한 겁니다. 원자 이동으로 결정 성장하고 재결정으로 이동 확산한 겁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것이 그러냐? Fe2O3, Fe3O4입니다. Fe2O3, Fe3O4입니다. 이 결정입자 성장에 의한 확산작용입니다. 그럼 이것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융결합의 반대가 되겠죠. 소결광 강도는 좀 떨어지나 피환원성이 우수해집니다. 용융결합하고 확산결합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35번 산소 부하 송풍 인비치먼트 블라스트인데 고로에다가 산소를 투하율을 통해 불어넣는데 그냥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 중에서는 산화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질식시키는 질소가 80%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능률이 떨어진다. 예, 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더 진하게 해가지고 산소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송풍하는 산소 부하 송풍입니다. 당연히 풍과 앞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노정산가스. 그래서 그 뜨거운 게 CO 반응에 뜨거운 게 그 안에서 광석하고 CO 가스가 그 안에서 철광석하고 활발하게 환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정가스가 그 안에서 반응을 활발하게 해서 철광석을 이제 환원해야지. 그러면 노정상에까지는 가스 온도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발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노정가스 온도는 낮게 하고 발열량은 이제 증가해준다. 맞죠? 송풍량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코크스비가 증가한다. 아니죠. 코크스비가 감소합니다. 불이 잘 붙고 하기 때문에. 코크스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 출선량을 증대한다. 맞겠죠? 어쨌든 산소부하 송풍은 코크스비를 낮춘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38번. 이것도 여러분 요즘 MZ 세대들은 개수공사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자로 기술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개수공사를 위해 고로에서 불을 끄는 조업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거는 실기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불을 끄는 걸 종풍이라고 하잖아요. 종풍 조업 단계 쓰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제일 먼저 클리닝 조업을 해요. 클리닝 조업.
그 다음에 감척 종풍조업을 합니다. 감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 밑에서 노조 출선을 합니다. 노조 출선. 그 다음에 주수 냉각 작업. 물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거. 냉각을 시키는 건 주수 냉각이라고 합니다. 자, 요 4단계입니다. 4단계 중에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노 밑에 노조에서 출선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클리닝 조업을 맨 먼저 하는데 클리닝 조업이 뭐냐? 쉐프트부, 노흉부에 거기에 이제 녹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부착된 게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끓였을 때 파치나 뭐 이런 거 죽을 끓였을 때 남비에서 따라 부어도 그 달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로에도 노흉부 제일 위쪽인데 노흉부, 쉐프트부 부착물을 제어해가지고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제거해가지고 감척 조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전 조업입니다. 클리닝 조업은 쉽게 말하면 이게 사전 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긁어내주는 역할입니다. 노상 부착물을 용이하여 노제에서 출산할 때 노제에서도 노내의 잔륨을 완전 제거한다. 잔륨은 노점입니다. 이거는 노 밑에 가서 잔륨을 완전 제어합니다. 노체 해체 시 공사 물량 감소합니다. 그런 거 미리 제거하니까 노체 해체 시 공사 물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클리닝 조업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척 조업을 하는데 감척 조업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노내 광석을 완전 용융 배출 후에 노에 다시 코크스로 바꿉니다. 코크스로 바꿔버리면 그 완전히 나오지 않는 그 광석을 코크스가 취한하면서 노에 이제 녹아있는 장애물을 쫙 그런 거 이제 뭐 클리닝 조업 안에 남아있는 거 쫙 낮춰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쫙 낮춰주고 이제 노조로 이제 출선해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다 끓어져 나와서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수 냉각인데 이거는 뭐 물을 공급해 가지고 냉각하는데 관주 냉각이라고 물을 이제 주수나 관주나 이거는 뭐냐 물을 공급해 가지고 이제 냉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관 내부에서 물로 냉각합니다. 요 4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고로 이제 만약 이제 고로를 철간다 이라면은 보시부부터 제거를 합니다. 39번 고로 열수지 항목 중 이별 항목에 속하는 것은 요거는요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별, 출혈 이런 게 있는데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출혈을 한번 봅시다. 슬래그가 현열, 슬래그 현열에서는 그게 뭐가 되냐면은 요게 지금 제가 잘못됐습니다. 요게 요게 이별이 아니고 뭐냐면 출혈이 아니고 이별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좀 고쳐주세요. 이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됐네요. 이별로 해주세요. 이별. 이게 어떤 데 좀 헷갈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을 이제 빨아들이는 겁니다. 슬래그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그 녹아있는 열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별이라고 합니다. 슬래그 현열. 그 다음 노정가스, 그것도 이제 자기가 열을 가지고 가죠. 현열. 산화철 환원열. 산화철이 환원할 때 그 자기가 열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SIMMP 직접 환원열 이런 게 다 열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대부분 다 지금 이별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 대신 여기에 열풍은, 열풍에서는 열을 어떻게 고래가 주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열출열이라고 합니다. 열풍현열. 요 39번이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8강 수업을 또 39번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